여기에서 이렇게 감옥조 쓸 수도 있지만 도치 쓸 수도 있다. 이걸 잘 봐둬라. 이걸로 확장을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두 문장 있어요. 두 문장. 해석해보세요. He stamped the mafia out. The postman stamped out the letters. 일단 스탬프 끝났어? 네. 자, 스탬프는 원래 스탬프 도장이에요, 도장. 근데 그 도장 마피아 아웃. 느낌은 와. 영어는 자리가 품살 말한다. 스탬프니까 찍다 이런 거죠. 찍다, 뭐 찍다, 밟다 이런 거. 그럼 마피아를 밟았어. 아, 아웃 시켰어. 오케이. 그럼 이제 스탬프라는 하나의 동사랑 전치사나 붙은 거.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보통 수거라고 하기도 하고 이어 동사라고 하기도 해요. 이어 동사는 말 그대로 이가 숫자 2야. 이어 두 개의 단어. 그 사전을 누르면 근절하다가 나와. 외웠지? 스탬프 아웃. 빨리 나 스탬프 밟아서 아웃 시켰으니까. 그는 그 마피아를 근절했다라고 외웠어. 스탬프 아웃, 스탬프 아웃, 스탬프 아웃, 근절하다, 근절하다 외웠어. 해석해봐.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편 배달부는 그 편지들을 근절시켰다. 직업 윤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시오패스이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나는 바쁜데 너네는 이루고 있냐? 뭐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문맥을 읽어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사전을 또 조심히 눌러보겠지. 아니면 챗GPT에 물어보거나. 그러면 얘 스탬프 아웃을 쫙 누르면 조금 쭉 가보면 도장을 찍어 분출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말 되지? 그 포스트잇 스탬프 아웃. 오케이. 스탬프를 찍어서 레터스를 아웃시켰구나. 된다고. 그럼 언제는 근절하다고 언제는 도장을 찍어 분출하나요? 얘랑 얘가 떨어져 있으면 근절하다고 얘랑 얘랑 붙어있으면 도장을 찍어 분출하나요? 라고 생각할 애도 있어.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치사의 느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외워야 되나? 근데 잘 보면 사실 얘는 오형식이야. 오형식. 지금 배워 오형식. 무슨 말이냐? 그가 스탬프라 힘을 줘서 마피아를 아웃시킨 거야. 아웃. 마피아를 아웃시켰다고. 아웃. 마피아의 상태가 뭐 된 거야? 아웃된 거지. 마피아 상태가. 얘는 뭐야? 그 포스트맨이 스탬프란 힘을 줘서 아웃시킨 거지. 뭐를? 레터스. 뭐 된 거야? 도치한 거야. 방금 오형식을 봤던 그대로 원래 오형식 문장은 조동사 목적 보는데 조동사 목적보랑 목적어가 뭐 된 거야? 도치되는 거야. 포인트는 얘랑 얘가 이퀄. 자리를 바꾼 거지. 자, 여기 드는 첫 번째 질문. 아웃 이런 거 뭐야? 전치사. 전치사가 보호가 되나? 근데 여기 무슨 자리야? 보호. 보호는 뭐 아니면 뭐래? 명사 아니면 형용사래. 전치사가 형용사야. 그 보호가 되나? 저는 보호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이걸 지금부터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도치고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외울 수고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 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저는 얘를 보호로 봅니다. 자, 그걸 증명해 가겠습니다. 일단 전치사. 전치사는 들어볼 때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지? 뭐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한다, 저렇게 봐야 한다, 이게 많아서 헷갈려요. 자, 근데 전치사는 왜 사람마다 이해가 다를까? 그건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전치사라는 게 없죠. 후치사는 있었어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발달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전치사가 안 중요해 보이는 거야. 영어는 전치사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거든. 그 전치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 첫 번째, 전치사는 없어도 된다. 문장 성분상. 이런 말을 어디서 주워든 적이 있어서 전치사구를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아웃하고 쓰는 거 전치사죠. 그 전치사가 없다고 생각해봐. 해석돼. 최고의 방법은 항상? 최고의 방법은 항상이다. 아니죠. 전치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최고의 방법이 아웃이 뭐야? 밖으로 나가는, 뚫고 나가는, 뭐 질주하는. 최고의 방법은 항상 뭐 스루다. 스루가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야. 정면 돌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나가는 최고의 방법은 항상 정면 돌파다라는 멋진 말을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항상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지 말고 스루 그냥 관통하는 거. 정면 돌파가 제일 좋습니다. 포인트는 해석해야 되지. 해석해야 돼. 전치사를 해석해야 돼. 라는 걸 일단 여러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자, 요 문장 해석해보세요. He부터 해 본인이 해석되죠. 근데 이걸 또 문법적으로 이거 몇 형식이야? 어떤 사람은 3형식이라고 해요. 왜? 이건 전치사니까 문장 성분 필요 없다. 아니면 7형식이라고 해요. 아니다, 이건 필수 장소 부사다.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은 5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형식은 어떻게 보냐면 없어도 된다. 5형식은 필수야. 필수 부사가 좀 있어야 돼. 나는 다 보호로 봐.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데 일단 3형식은 말이 안 돼.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면 해서 어떻게 해? 히부터 해. 히부터에서 어떻게 한 거야? 동작을 표현해. 히부터 해? 모자를 쓴 게 푸터잇이야. 땅바닥에 던진 게 푸터잇이야. 마음을 푼 게 푸터잇이야. 표현이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야. 필수 장소 부사다. 필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닌데 필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되게 애매하죠. 그렇게 하면 저는 5형식으로, 즉 보호로입니다. 보호. 사실 히프토이스가 말이 안 돼. 왜 꼭 있어야 돼요? 보호라는 건 뭐냐? 그가 푸시켰어요. 뭐를? 햇을. 근데 햇을 어떻게 한 거야? 햇의 상태가 어디 있는 거죠? 그의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얘의 상태가 그의 머리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목적 보호로 보면 편하지. 아, 저는 그동안 어법을 배웠는데 도저히 선생님의 설명은 납득이 안 돼요. 그동안 배운 제 그 어떤 세계관과 충돌이 있는데 마음을 좀 들어봐. 그동안 그렇게 문장 잘 이렇게 뭐 구조 잘라서 해서 좀 되셨습니까? 네, 쉽지 않았을 거야. 그냥 이걸로 간다. 우리 지금 5형식 배우는 그대로 그가 푸시가 힘을 줘서 햇을 그의 머리에 붙였다. 편하다. 자, 그러면 얘를 주어 동사 목적 보로 보잖아. 그러면 어떤 문장 가능해? 이런 문장 가능해. He put on the hat. He put on the hat. 얘는 뭐야? 그는 모자를 썼다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였는데 주어 동사 목적 보호랑 목적을 뭐한 거죠? 도치한 거죠. 도치한 거야. 얘랑 얘가 같은데 얘랑 얘가 뭔가 같은 거죠.
문장에서 히스 헤드를 안 써요. 히프트 헤드를 하죠. 왜? 사람이 말을 할 때 야 모자를 네 대가리에 써라 이렇게 하잖아. 신발을 네 발에 껴 신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당연히 모자 어디서 오래 쓰겠지. 물론 뭐 여러분이 막 뭐 교생 실수를 나거나 뭐 어린이 실수를 나가는데 뭐 정말 난장판이야 애들이 막 신발 벗고 있고 막 신발을 신는 거다 이럴 때는 쓰겠지만 보통은 안 쓴다. 그러니까 얘를 다 빼는 거죠. 뺐겠지 보통 표현에서. 그때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해석이 봐봐 온 더 햇 이게 아니에요. 그가 두었다 햇 위에 이게 아니고 이 두 개의 자리가 뭐한 거라고? 바뀐 거라고. 이게 엄청 중요해.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은 이미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내신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다음 표현 네 가지 중에 틀린 거 볼까요? 첫 번째 put the hat on put on the hat 이걸 대명사로 바꿔서 put it on put on it 이 중에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4번이 틀렸죠. 어떻게 알았어? 와 이거 진짜 쉽다. 4번이 틀렸어. 왜? 이렇게 이어 동사나 이런 거 나올 때 명사는 이렇게 사이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대명사는 사이로 들어가지만 뒤로 못 간다. 그래서 풀어닛 안 돼. 얘는 되고 너 되고 너 되고 너 안 돼. 이런 게 어법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봤는데요. 괜찮아. 근데 참 재밌는 상이죠.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실제 문장이 나왔나? 안 나와. 안 돼. 안 돼. 이거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왜 안 되는지 증명해 줄게. 이거 안 되는데 왜 외우는지 몰라. 그냥 시험에 어법 문제로 안 된다고 하니까 외웠어. 근데 사실 안 되는 건 안 나오거든.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사실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나 중에 나오지도 않아. 실제 문장에서. 사실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풋더해는 푸런더해 명사는 사이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있다를 아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은 이거를 배우면서 이미 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게 해석이 똑같다고. 해석이 이 두 개의 자리가 바뀐 거야. 푸시라는 힘을 줘서 햇을 온시킨 거고 푸시라는 힘을 줘서 온시켜서 뭐를 햇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 실제 문장에 나오지도 않아. 이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전치사 나올 때 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물론 여기 만약에 on his head까지 있어. 그럼 이렇게 쓸까? He put on his head the hat.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안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게 너무 보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판단하기 이렇게는 안 해.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을 때는 자리 안 바꿔. 자리 안 바꾸는데 그냥 전치사를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전치사가 보호가 돼?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죠. 전치사는 보호가 돼?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좀 감이 와.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전치사가 튀어나왔을 때 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오형식에서 온 거다라는 게 맥락인데 그러면 일단 전치사가 보호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전치사는 뭐라 불렀어요? 형용사나 부사로 써요. 전치사는 형용사나 부사로 써요. 이거 몰랐어? 예문을 볼게요. 자, 형용사라는 건 문장의 역할에 두 가지가 있죠.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요. 보호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한국말에서 어렵지만 여러분 문장에 본 적 있어요. The man on the sofa is my father. 전치사 있죠? 온이죠? 전치사로 묶인 어디? The sofa 이만큼 이게 전치사 구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 이거 해서 어떻게 하죠? 그 남자인데 어디 있는? 소파에 있는 남자. 이거 수식했죠. 수식했으니까 명사를 꾸몄으니까 형용사야. 그치? 소파에 있는 남자는 나의 아버지다. 근데 얘는요? 비동사는 앞뒤가 뭐라고? 이퀄이 되네. 더 맨이 어디 있다고? 온 더 소파에 있다고. 더 맨이 소파에 있다고. 얘랑 얘는 이퀄이야. 이퀄이면 뭐라고? 보호라고. 보호가 되는 건 뭐?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게 역할은 뭐야? 형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온 더 소파가 가까이서 꾸며질 수도 있고 멀리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치사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이니까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방금 증명한 겁니다. 내가 아는 전치사는 그런 게 아닌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일어났다 일찍 아침에 이게 인더모닝 같은 경우는 이거 꾸며질 명사가 없죠. 그리고 내가 아침에야? 아니지. 수식도 아니고 꾸며진 것도 아니고 그 뭐야? 부사야. 이럴 때. 근데 전치사를 이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전치사에 더 중요한 건 뭐? 전치사는 형용사나 부사로 형용사로 쓸 수 있으니까 명사 수가 보호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을 한다. 그게 지금 배우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요 관계 오형식에서 당연히 못 할 수 있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 보호, 목적으로 못 할 수 있다. 도치될 수 있다. 도치 언제 한다고 했지? 얘가 무슨 보호일 때? 형용사 보호일 때. 지난 시간에서 가목적으로 쓰는 거는 더 쓰는데 도치할 때는 얘가 명사면 눈이 안 보니까 형용사일 때만 도치한다고 했죠. 그게 지금 딱 들어맞아야 돼. 정확하게. 약간 감이 오는 것 같긴 한데 라는 느낌이 와야 돼. 다시 올게.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이해되죠. 여기 보면 he stamped at the mafia를 he가 스탬프라는 걸 마피아 아웃시켰다. 얘는 뭐야? 전치사이면서 얘와 이퀄이 목적 보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He stamped out the mafia. 이렇게 써도 돼요? 되죠? 똑같은 거예요. 쓰는 사람 남이에요. He stamped the mafia out이라 쓰나 He stamped out the mafia로 쓰나 똑같아요. 얘도 the postman stamped out the letters라 쓰나 the postman stamped the letters out이라 쓰나 똑같아요. 물론 뉘앙스 차이는 좀 있어요. 그 뉘앙스 차이는 도치를 설명해서 볼게요. 여러분 실전 독해에서 얘가 오형식이네 도치됐네 뭐 그런 현상을 매번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는 것 뭐 그거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이퀄이에요. 쭉 가면서 눈이 이렇게 가면서 히가 스탬프에서 마피아를 아웃시켰구나 포스맨이 스탬프에서 아웃시켰는데 레어를 아웃시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 이상적이다. 그게 왜 그런지는 이걸 통해서 증명했다. 자 기지개 마시고 1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그 자리를 바꾼 얘기를 이제 던지고 나면 도치가 튀어나오는 순간 기존에 또 알던 도치들하고 헷갈려. 이거 도치가 저거 도치가. 그래서 일단 도치의 선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독해할 때 필요한 도치, 도치가 문법적으로 되는 도치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야. 지금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석할 때 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아까 대명사는 왜 도치되지 않는지까지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건데 원래 영어 문장은 정상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수식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정상 어순인데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어순을 비트는 거야. 그러면 눈에 좀 딱 띄겠지. 그래서 약간 강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 이쪽에 있는 애들을 앞쪽으로 보내서 이 뒤에 어순을 바꾸는 건데 첫 번째 목적어부터 생각해볼게. 목적어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필자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 자, 이게 이런 거야. 그럼 동사, 주어의 어순을 바꿀까 안 바꿀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영어는 자리가 큰 사람한테. 만약에 얘를 동사, 주어로 바꾸면 얘가 뭐처럼 보여? 얘를 동사를 써버리면 얘가 뭐처럼 보여? 주어처럼 보이지. 그래서 도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 킬, 제인이에요.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 제인을 앞에 있는데 동사, 주어를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죽이기 전도됐죠. 분명히 이번엔 탐이 자네를 죽였는데 죄송해요. 제인이 탐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제인, 탐, 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목적어는 앞으로 오는 거지. 주어, 어순은 안 바꿔. 그럼 또 꼼꼼한 친구들은 선생님 사람 이름이 제인 탐이면 어떡하지? 제인 탐이 죽였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때는 컴마를 집어서 이렇게 제인이야 탐이 죽여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네. 얘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그렇구나. 두 번째 말이야. 자, 보어를 도치하는 생각해 보어. 얘도 마찬가지. 보어되는 뭐 하는 거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명사인 보어를 앞으로 뺐어. 명사인 보어를 앞으로 빼면 동사조를 바꿀까 바꿀까? 명사인 보어를 듣고 있니? 자, 저기요. 명사인 보어를 앞으로 동사조 바꿔? 안 바뀌겠지. 왜? 걔가 저처럼 보이니까. 뭐일 때만? 형용사일 때만 도착했죠. 자, 그래서 오형식에서도 형용사일 때 했던 게 눈에 잘 띄고 걔여야 뭐가 이상하구나 느낀다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형용사가 앞으로 왔어요. 형용사 보어. 그러면 뒤에 어순을 바꿀까 안 바꿀까? 바꿔 안 바꿔? 필자 마음이야. 필자가 보어만 강조하고 싶다. 안 바꿔요. 근데 보어랑 주어도 강조하고 싶다. 그럼 바꿔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도치가 가능하다. 탐 was calm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탐은 침착했다 문장인데 calm을 앞으로 뺐어. 그러면 calm, 탐 was라고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calm was the 탐 이렇게 도치해도 됩니다. 보통은 도치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필자 마음이. 그래서 오형식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있을 때 이거 목적 보호랑 목적어를 도치해야만 한다가 아니야. 스텝 아웃도 마피아 쓸 수 있고 스텝도 마피아 아웃 쓸 수 있다 이제. 즉 목적어랑 목적 보호도 필자가 도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랑 주격 보호도 도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말을 쓸 때 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납득 때? 지금 도치를 좀 주어랑 주격 보호 생각하고 있는데 오형식과 연결해서 똑같아. 주어사 목적 목적 보호 목적 보호 한 단어 짧을 때 이렇게 형용사일 때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똑같은 거지. 자, 그런데 주동사 보호에서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도치를 하지 않습니다. 도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ome, he was라고 하는데 come was he라고는 안 해. 왜 안 하냐면 원래 이렇게 뒤쪽으로 도치를 한다는 건 얘도 눈에 잘 띄란 뜻이거든요. 어떤 말을 할 때 첫 단어도 잘 보이지만 맨 끝에 있는 것때 잘 보여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식하게 end focus라고 끝에다가 힘을 준다는 거예요. 딱 났을 때 맨 마지막 정보가 거의 남으니까 end focus라고. 근데 대명사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왜?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은 거야. 이미 나온 거거든. 나온 거고 거의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대명사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end focus를 안 합니다. 다시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살 때 명사일 때는 도치할 수도 있다.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근데 대명사일 때는 안 한다. 자, 이 말을 오형식에 적용해 오형식.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해되죠. put the hat on, put on the hat. 오형식이야. put it on, put on it. 되고 안 되고. 자,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안 되는지. 여러분이 어법 공부하려고 외웠던 이게 이런 것들과 다 접목되어 있는 겁니다. 다 증명했죠? 그럼 얘랑 얘는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거 풋더 핸즈 업. 뭐 이거 할까? 풋처 핸즈 업 하고 풀업 유 핸즈. 어감이 약간 다른 거야. 이건 뭐야? 너의 손을 업 들어 이런 거야. 풋처 핸즈 업 들으라고. 약간 이쪽에 반점이 있는 거고 얘는 들어 이 손. 이런 느낌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탬프 마피아 아웃하면 스탬프 마피아 아웃 시켰다 이런 느낌이고 스탬프 아웃 내가 근절시켰지 마피아를 끝에 오면 그 마피아 쪽에 좀 더 강조된 느낌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실전에서 없다. 36페이지에 가면 도치 목적어 도치 보호 써드렸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필요하신 분은 밑에 메모해주세요. 그 엔드 포커스까지 써주면 뭔가 배운 느낌 나다. 메모 지웁니다. 5, 4, 3, 2, 1 지우기야.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얘기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얘를 어떻게 써먹는 거냐 그 설명을 할게요. 이겁니다. 36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독해할 때 동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을 때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동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어. 동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어.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문이요. 동사를 끊으면 안 돼요. 항상 동사, 전치사, 명사까지 하나의 덩어리 청크 단위가 가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동사, 전치사, 명사 나왔다? 자꾸 여기서 끊지 말고 일단은 눈이 이렇게 가야 돼. 간 다음에 이 동사가 자동사면 여기서 끊는 거야. 끊고 이 전치사에 묶인 명사가 돼.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이 동사가 타동사면 얘는 목적어, 목적 보호로 얘와 얘 사이에 뭐가 돼? 이퀄이 돼.
두 개의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동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어. 근데 얘가 자동사면 여기서 끊어지고 전치사의 명사가 걸린 형태가 되고요. 얘가 타동사면 얘랑 얘는 뭐 도치된 거야. 그 목적어랑 목적어 바뀌었기 때문에 얘 이퀄을 봐야 돼. 다시 동사, 전치사, 명사 나왔을 때 아이스팬이 딱 이만큼 넓은 청크를 이은 다음에 얘가 자동사면 끊기고 전치사 뒤에 명사 걸린 형태고요. 얘가 타동사면 얘와 얘 사이에 이퀄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설명은 우리가 처음에 배운 설명하고 충돌돼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저희는 사기꾼이야. 처음에 했던 말하고 충돌된다고 지금 많이 느꼈잖아. 서로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뭐가 충돌돼? 아니 분명히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고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얘가 자동사면 이렇게 되고 얘가 타동사면 이거야. 근데 앞에 배웠던 건 얘가 목적어면 타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아니면 자동사라며. 앞뒤에 좀 이게 방향이 바뀌어 있잖아. 라고 느꼈으면 잘한 거야. 그래서 눈이 이만큼 와야 돼. 눈이 이만큼 와야 돼. 눈이 이만큼 오면 얘 다음에 얘가 걸리는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보면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얘 다음에 이게 의미적으로 걸리는지를 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고 여기서 갑니다. 뭐라는 거냐. 일단 이 해석 방법을 거기 메모 뭐 전치사의 명사 또 하나 표시해주세요. 뭐 돼 있긴 한데 얘가 자동사면 이렇게 묶이고 타동사면 이퀄이다. 이게 뭔 소린가? 볼게요. 요 예문을 볼게. 자, 똑같이 act가 있고 out이 있고 things가 있고 work가 있고 with가 있고 other stuff가 있어요. 뭐 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전치사, 명사 똑같이 돼 있어. 그때 해석이 다르다고 되는 게 위에 거랑 아래 거 다르. He would act out things고요. 그때 건 he worked with other stuff 하는데 눈이 일단 act out things까지 가야 되고 work with other stuff까지 가야 돼. 했을 때 얘를 보세요. 그는 무슨 act 할 거다. 뭐를? things를. things를 act 하는 거야. 얘가 2번의 경우야. 2번의 경우. 얘가 이 경우인 거지. 얘가 타동사로 이 이퀄이야. 그가 act라는 힘을 줘서 어떤 일을 out 실현시킨다. act out 한다. 얘는 어떻게 해서 똑같아? act things out도 똑같은 거야. 요 경우. 자, 근데 아래 거는요. 그리고 work 한다. 다른 학생들을 위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땐 끊는다고. 그래서 끊으면 그 일할 거예요. 다른 학생들과.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방법이죠. 보통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좀 감이 왔어?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럼 매번 나올 때마다 매번 전치 나올 때마다 이걸 다 생각해야 되냐? 매번 전치 나올 때마다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대부분은 이게 1순위야. 그러니까 동사, 전치사, 명사 나오면 1순위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해석했는데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얘는 뭐야? 2순위. 2순위이면서 이렇게 되는 전치사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전치사는 거의 30점 되는데 이 2번 형태로 되는 전치사는 제한적이에요. 그 몇 개 외우면 돼. 한 6개에서 기본 6개인데 추가돼봐 10개가 안 되거든. 첫 번째 in, on, up이에요. in, 오모 안에 on, 오모에, up, 오모 위에 in, on, up 이거나 얘 반대들. in의 반대 뭐죠? in 반대 out, on의 반대 off, up의 반대 down. 이 6개의 전치사다. 그때는 그 2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뭐 크로스틱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얘야. 사실 정리하면 동사, 전치사, 명사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세요. 기본적으로 원래 하는 대로. 그게 상당수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이 전치사 잘 들어. 그 전치사가 in, on, up 반대인 out, off, down이면 이퀄일 수 있다. 이 정도 많이 구체화시켜준 것 같은데. 동사, 전치사, 명사 나왔을 때 그 1순위는 그냥 원래 하는 대로 끊고 묶어서 가라. 근데 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때 전치사 잘 봐라. in, on, up, out, off, down이다. 그러면 이퀄을 쳐봐. 왜? 도치된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하면 엄청 부드러워진다. 제가 1순위, 2순위라고 썼지만 이거의 빈도는 상당히 높아요. 자, 거기에 1순위, 2순위라고 써주세요. 지금은 설명하는 과정이 좀 약간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물론 전치사의 의미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긴 해. 전치사가 순간적으로 막 어떤 느낌이나 바로 와야 돼. 그건 저 끝에 챕터 8 가면 전치사를 정리해 그림으로 정리해 주거든요. 그때 또 확장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럼 포인트는 이거죠.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딱 눈에 들어와야 돼. 하나의 덩어리로. 자, 44도. 해석해 보세요. 별거 없죠? 결코 손이야? 아니지. 영어 동사가 맨 앞에 있네. 명령문. hand something in. 결코 뭔가를 인식시키지 마라. 너가 그걸 체크할 때까지. 제출하지 마라. 뭔가를 제출하지 마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었어. 이었어 똑같은 거죠. never hand in something 할 때 hand하고 in something이 아니라 hand에서 something을 인식하는 거야. 그럼 매번 바꿔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썼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이 이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 자, 45번이요. 그가 거의 끝났을 때 그의 이웃인 미스터 브라운이 유감스럽게 요청하고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부터 제발 테이크를 보는 순간 딱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랬을 때 끊기는 게 아니라 테이크 아웃 하는 거지. 뭐를? The lay low tide. 테이크한 힘을 줘서 아웃 시키는데 뭘 아웃 시키는 거야? 그 lay low tide를 아웃 때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나? 47번 아까 봤던 문장. 그는 act out 할 거다. 여기 act out 이런 걸 알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저렇게 엄청 많잖아. 그 원리를 알고 가면 나중에 이걸 외울 때도 도움이 돼. act out 한다고요. 뭐를? things를. 그리고 work 할 거라고. 누구랑? 다른 학생들과. 해석이 약간 방향이 달라. 자, 48번 해석해보세요.
감정들, 분노의 감정이 빌드 안 돼요.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뭐야? 분노의 감정이 빌드 쌓일 때, 쌓임에 따라서 그러한 가족들은 likely to 어떨 경향이 있냐면 turn into empty shell. 얘도 turn empty shell into인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가는 거지. 근데 목적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족의 상태가 turn 바뀌어서 뭘로 들어가냐면 빈 껍질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carry out한다. 뭐를? obligation. 얘는 목적보랑 목적어가 도치된 거다. carry가 힘을 줘서 그들의 의무를 out 해낸다고. carry out 수행한다. 얘를 얘는 어떻게 똑같은 거야? carry the obligations out도 똑같은 거야. 이 두 개 자리가 바뀝니다. 자, 49번 해보자. 느낌 좀 와. 어떤 개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움직임을 뭐와 같은 change in interaction 같은 이것이 send out한다. money wave를. 그러면 send라는 힘을 줘서 out시키는 것이고 money wave라는 거 send out한다. send the money wave out와 똑같다. 그다음 그게 spread through the group 하잖아. 그러면 spread한다 그룹을 through가 아니고 이거 끊기는 거지. 걔네가 퍼져나가요. 뭘 통해서? 그룹을 관통해서. 놀라운 속도로. 지금은 살짝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부드러워지면 동사 전치사 나왔을 때 안 쫄아. 근데 그동안 독해할 때 맡겼던 걸 찾아보면 이런 거 상당히 많거든. 특히 영어. 자, 50번. In three sisters playing chess, 앵기 솔라라는 사람이 broke with treasure. broke?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나온 in, on, up, 반대인 out, 뭐 off, down에 없지. 없으니까 거의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쉈다 전통을 이게 아니라고. 우리 보통 이거 나오면 break with, broke with 모르겠지만 with 그냥 빼고 전통 나왔으니까 전통을 부쉈다 이렇게 한다. 그럼 with는 왜 있어? 필자 쓴 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broke 했다 with treasure겠어요. 이게 뭐야? 자동차 쓰는 거야. 자동차. 앵기 솔라라는 사람이 트레셔로 있는 트레셔가 with 함께 있는 상태로부터 broke 한 거야. 단절했다. 나올 때마다 break with를 단절하다 외울 거야. 물론 외워도 되지만 얘가 자동차로 쓰였구나. 얘가 broke 한 거야. 뭐랑 같이 있는 상태로부터 트레셔가 같이 있는 상태로부터 broke 했구나.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했을 때 6번 문장 있어요. 교재 8페이지. 그럼 이제 이게 이해된다.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답은 놓여 있다. 라이, 잘지, 라이. 답이 놓여 있었다. 그들의 행동 스타일, 즉 다시 말해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마이너리티가 겟하는 거야. 그 포인트를 어크로스 시키는 거죠. 포인트, 그 요점을 어크로스 시키는 거. 어크로스가 뭐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어. 한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어. 요 교차되는 거죠. 포인트가 건너가지도록, 포인트가 저 사람한테 도달하도록, 닿도록, 그러니까 이해시키는 게 소스가 포인트를 get across 전달하는 방식, 이해시키는 방식이 달려 있다. 얘도 어떻게 써 똑같은 거야? get across each point와 똑같은 거지. get across each point와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 끝날 때 했던 지난 시간에 what you think boring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보가 있는 것도 왜 목적어 앞으로 갔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말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에서 목적어 앞으로 갔어요. 주어는 안 바꾼다며.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온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준동사 정리, 준동사를 정리할게요. 준동사 용어 교체 나왔는데 그게 좀 정리가 안 되겠죠. 붕 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준동사 정리를 싹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형식의 이퀄과 준동사와 도치사를 합쳐지면서 문장이 하게 될 거야. 할만하지? 네, 숙제 없다.